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목포 앞바다에서 갑자기 새끼 전어 수만 마리가 죽은 채 떠올라 관계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다른 어종은 없고 새끼 전어만 배사했는데요.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목포시 생태하천인 삼양천에 마치 눈이 내린 듯 하얀 띠가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죽은 새끼 전어들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보트까지 동원해 죽은 전어를 계속해서 건져내보지만 이른 오후부터 시작된 작업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죽은 새끼 전어 수만 마리가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 떠올라 삼양천까지 흘러 들어온 겁니다. 아니 이런 건 처음 봐요. 이런 치어들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눈 오다 싶은 것 아니에요. 이런 현상은 처음 보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걱정이 되네. 수거된 죽은 새끼 전어만 6톤가량. 수거 작업에는 해양수산청과 해양환경공단, 목포시 어업지도선 등 배 3척과 인력 1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목포시는 전어 한 가지 어종만 폐사해 해양오염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5일 이후 영산강 하구뚝 수문을 개방한 적이 없고 최근 목포시 인근에서 전어 치어 방류 사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목포시는 채취한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로 보내 폐사 원인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종류만 지금 이렇게 폐사돼가지고 흘러온 것은 아직까지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저희도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가지고 분석 결과는 일주일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폐사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고흥 외나로도에서 여수 돌산해역까지 적조주의보가 내려짐에 따라서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적조 대응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적조 대응 상황실을 가동하고 적조 발생이 우려되는 해역 57곳의 예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조 발생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정화선 3척을 정비하고 전남 바다 알림이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적조 발생 상황을 어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이재명 후보가 77.77%의 득표율로 22.23%를 얻은 박용진 후보를 제치고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던 송갑석 후보는 10.81%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7명의 후보 가운데 6위를 기록해 낙선했습니다.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치유 전문기관인 국립청소년 디딤센터가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전북 익산에 들어섭니다. 유치에 실패한 광주시도 최근 정부의 추가 건립을 건의했는데요. 청소년 디딤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합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조경무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국립대구청소년 디딤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게임 중독 등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기숙형으로 대안학교 기능을 갖춰 수업과 치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의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기능도 있고, 쉼터의 기능도 있고, 또 병원과 같은 치료의 기능도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국립청소년 디딤센터는 경기도 용인과 대구광역시 등 전국에서 2곳뿐입니다. 익산이 전국에서 3번째,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청소년 디딤센터를 갖추게 됐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함여읍 일대 2만 7천여 제곱미터 땅에 국비 200억 원을 들여 지을 예정입니다. 센터에는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음악치료실, 직업교육실, 기숙사 등이 들어섭니다. 함라산 치유의 숲, 공공승마장, 농촌진흥청과 연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백제 역사 유적을 활용한 체험교실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건물 안에서 어떤 상담받고 치유받고 교육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나가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이 치유 자원을 활용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익산은 교통의 요지로 광주 전남, 충청권과 접근성이 좋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입지적 장점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치유 전문기관인 청소년 디딤센터가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에 버팀목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대전 가소역에서 충남 논산역 사이 구불구불한 철로를 곧게 펴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27년에 완공되면 육군 논산훈련소까지 KTX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대전방송총국 조종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존 호남선 철로인 대전 가수원역과 충남 논산역 사이 45km 구간은 계곡을 따라 이리저리 휘어지는 대표적인 S자형 굴곡 노선입니다. 지난 2015년 신설된 호남선 KTX도 이 구간에서 제속도를 못 내자 저속철 논란과 함께 직선화 요구가 잇따랐지만 경제성 문제가 번번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예타 문턱을 넘으면서 총 사업비 7,192억 원은 전액 국비로 투입되고 가수원역에서 논산역 구간은 29.2km로 16km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열차의 운행 속도도 시속 40km 이상 더 빨라져 서대전역에서 논산역까지도 소요 시간이 13분 15초 단축됩니다. 논산훈련소 인근 신연무대역 KTX 운행도 함께 추진돼 서울 용산역에서 논산훈련소까지 소요 시간도 217분에서 166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연무대역까지 이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논산 훈련소를 버스나 택시 환승 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굴곡 노선 탓에 대폭 축소된 서대전역 경유 KTX 증평과 서대전역 활성화는 물론 호남 지역과의 단절 문제 해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가 증편될 것이고 또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띠게 될 것입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 완공 목표 시점은 2027년. 이르면 다음 달쯤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정상적으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2025년 첫 삽을 뜨게 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가을이 오고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20도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다 못해 추위에 약하신 분들이라면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겉옷 챙겨 다니시면 좋겠고요. 낮 기온도 광주 26도, 화순 28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났던 주말과는 달리 오늘은 다시 흐리고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저녁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1mm 안팎의 아주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저녁에 그쳤다가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까지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지만 5에서 3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니까요. 모레까지는 우산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는 1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광 25도, 한평 27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의 낮 최고 기온 26도, 순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7도, 강진 28도, 영암과 장흥 27도로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00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어제 1,494명이 신규 확진됐고 전남의 확진자는 1,9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졌고 확진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은 내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광주형 일자리 인증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기업 인증이란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 시간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해 근로자 수에 따라서 2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13가지 금융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광주형 일자리 기업 인증은 세방전지와 대유 에이텍 등 18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했습니다. 농협이 올해 산 조생종 배 68톤을 대만과 싱가포르 등에 수출합니다. 영암 신북농협은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44톤을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 등지로 수출하는 상차식을 지난 26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조합 공동사업법인도 이달 말까지 조생종 배 24톤을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농협 전남 지역 본부는 올해 배 생산량이 평년보다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해외 수출을 늘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추석을 맞아 다음 달 16일까지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획전을 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 전남 농특산품 370여 개를 기본 20% 할인과 업체 할인, 추가 20% 농알 할인 쿠폰 등 최대 50% 4만 원까지 할인받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축구 전용구장에 화장실과 편의점 등 편의시설이 개선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13억 원을 들여서 서구 봉암동 월드컵 주 경기장 부진의 축구 전용 구장에 화장실 3곳과 매점 2곳 등의 편의시설 확충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축구 전용 구장은 연면적 4,200여 제곱미터, 관람석 10,000명 규모로 지난 2020년 건립됐지만 화장실이 간이시설로 운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